자,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효과적인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효과적인 비전을 만드는데 이 방법론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일하는 이 조직의 이 공유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직의 공유 가치 이렇게 미션, 핵심 가치, 비전, 목표,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죠. 자, 먼저 이 미션이라는 것은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이죠. 흔히 이제 사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유일한 박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이 미국에서 건너와서 이 유한양행을 창업했는데, 창업 당시 유일한 박사의 생각은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일한 박사의 창업 이념을 계승하고 있는 이 유한양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회사의 미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 유한양행이 존재하는 목적은 우수 의약품 생산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라는 데 있죠. 자, 보시면 다시 말해서 유한양행이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우수한 의약품 생산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핵심 가치인데요. 자, 코어 밸류라고 하죠. 코어 밸류, 핵심 가치는 이 조직이 이 미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 행동 지침 혹은 행동 강령인 것이죠. 머크는 이 1668년 독일의 프리드리히 머크가 천사약국을 인수해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현재는 이 제약과 그리고 화학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한국 머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머크의 핵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머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용기, 그다음에 성취,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존중, 온전함,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6가지 덕목은 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 행동의 지침 혹은 행동의 강령으로서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머크의 핵심 가치 가운데 저는 이 대목을 가장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과 타인에 대한 존중은 모든 협력을 위한 기반입니다. 이 점은 이 대인 감수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인 감수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인데요. 이 대인 감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타인 존중의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인 감수성 발휘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이 협력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우리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는 점을 환기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공유 가치는 비전인데요. 자, 비전은 조직이 추구하는 이 바람직한 미래상이죠. 비유하자면 미래에 대한 이 청사진 같은 것입니다. 먼저 롯데그룹은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라는 이 비전을 수립했더군요. 자, 롯데그룹은 유통업, 그리고 화학, 그리고 이제 소비재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계열사로는 롯데 쇼핑이 있고, 그다음에 화학적은 케미칼이죠. 케미칼. 소비재에는 제과가 있겠죠. 자,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롯데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은 이 산업재를 만드는 롯데케미칼이 있지만 아무래도 롯데 사업 분야는 이렇게 고객들과 접점이 많은 쇼핑이나 제과 같은 회사여서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 우리말로 고객들의 이 생애 주기에 걸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이런 비전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 삼성 SDS의 비전 사례인데요.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서두르고 있죠. 자, 삼성 SDS는 우리나라 SI 업계 1위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 리더라는 표현을 써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 특히 이 데이터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다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요소인 것이어서 이 데이터에 기반한 이라는 표현까지 비전에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더라는 삼성 SDS의 비전은 듣기에도 명쾌하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카카오의 비전인데요. 자, 모든 것을 연결하라. 그리고 새로운 연결, 더 나은 세상이 이 카카오의 비전인데, 자, 카카오 하면 카카오톡이
대표 서비스인 것이고, 카카오톡은 실제 기존에 우리가 많이 썼던 메신저가 뭐죠? 네이트 메신저였었죠. 네이트 메신저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민 SNS라고 불리기도 하죠. 분명히 카카오톡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연결을 만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카카오톡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을 것으로 보이죠. 실제 카카오톡 이 단톡방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이 카카오톡이 비전에서 이 더 나은 세상이라는 문구는 카카오톡의 미래, 포부라는 점으로 읽히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기업의 비전 사례를 통해서 비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공유 가치는 목표인데요. 자, goal이죠, goal. 자, 이 목표라는 것은 이 비전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구체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이 X축은 달성 불가능과 달성 가능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여기 Y축은 감성적과 그 다음에 이성적 혹은 논리적으로 나뉘죠. 자, 우리가 앞서 학습했던 이 비전은 자, 이렇게 달성 가능하면서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비전인 것이죠. 자, 한편 이 목표라는 것은 달성 가능하면서 이성적 혹은 논리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고, 또 미래상의 주요 결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 하나금융그룹의 공유 가치인데요. 하나생명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인데 공유 가치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잘 정리가 되어서 제가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금융그룹의 이 미션은 고객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금융사라는 것이죠. 또 하나금융그룹의 이 핵심 가치는 인티그리티, 우리말로 진실성 혹은 정직성 같은데요. 자, 진실성이라는 이 핵심 가치가 토양이 되어서 그 위에 열정과 열린 마음, 고객우선, 전문성,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 이런 핵심 가치를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각 핵심 가치의 영어 앞자를 이렇게 따서요. POWER를 따서 on integrity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이죠. 핵심 가치를. 자, 이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기억하기 쉽게 만든 일종의 장치인 것이죠. 또 이 하나금융그룹의 비전은 2025년까지 글로벌 금융그룹이 되겠다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한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자, 먼저 이익면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베스트 뱅크가 되겠다는 점, 또 글로벌 비중을 40%로 확장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룹 전체의 비은행 비율을 30%로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목표는 신뢰받는 금융 브랜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목표도요, 보면 재밌는 게 영어 단어 이 앞자 있죠? BEST를 따서 베스트 2025로 이제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 역시 앞에 이 핵심 가치대와 유사하게 조직 구성원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만든 일종의 장치인 것이죠. 자, 이렇듯 하나금융그룹의 목표는 2025년까지 글로벌 금융그룹이 되겠다는 이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고, 또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표의 의미도 이해되시죠? 조직의 공유가치, 마지막은 전략입니다. 자, 전략은 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과 방법이죠. 자, 전략은 이처럼 미래의 비전과 그다음에 목표죠. 목표, goal. 그리고 이 현재 사이의 이 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인 것입니다.
자, 앞서 하나금융그룹의 공유 가치를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 전략에 대해서는 외부에 자세히 알려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경쟁사의 이 전략이 노출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 홈페이지에는 하나금융그룹의 전략이 군데군데 보이던데요. 2025년까지 이 비전이 있죠. 글로벌 금융그룹이 되겠다는 점, 그리고 이 비전에 따른 비전의 구체화, 목표라는 것은 첫 번째 베스트뱅크, 두 번째 글로벌 비중을 40% 확대, 그 다음에 비은행 비중을 30%, 그 다음에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한다라, 이런 네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리고 이 각 목표별로 해서 그 옆에 이렇게 의미 해석이 있죠. 베스트 뱅크가 되기 위해서 고객 기반 강화를 통해서 은행의 입지를 제고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비중을 40% 확대하는 데에는 저성장, 저마진의 국내 시장 환경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룹 전체 비은행 비중을 30%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은 이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높여서 차별화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브랜드 신뢰도 제고 목표에 대해서는 이 그룹 차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점,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그런 점이죠. 자, 아무튼 이 전략이라는 것은 미래와 현재 사이에 이 갭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이자 방안, 그리고 뭐 작전으로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앞서서 조직의 공유 가치인 이 미션과 그다음에 핵심 가치, 그리고 비전, 목표, 그다음 전략,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의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도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이번 단락에서는 이 효과적인 비전의 특징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변화관리 전문가 이 존 포터 교수는 리더의 비전은 조직의 나침판과 같다. 만일 리더나 그를 따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로써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비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미래의 청사진인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파해야 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비전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비전은 상상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의와 희생, 정의와 같은 바람직한 덕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초점이 있어야 하고 유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공유 가치를 설명드릴 때 비전의 사례도 제가 소개했었죠. 롯데그룹, 그 다음에 삼성 SDS, 그 다음에 카카오, 그들의 비전에는 이러한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라 보고요. 자, 그렇게 수립된 비전은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이런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또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그런 힘을 지니게 됩니다. 또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또 이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 전체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 비전의 창출과 전달임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적인 비전을 만드는데 미숙한 리더들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자, 그것은 비전 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실행 경험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결과일 것입니다. 자, 이번 단락부터는 이 비전 만들기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조직의 비전이 아니고 개인 차원의 비전을 먼저 만들어 봄으로써 비전 만들기 방법론을 익혀보겠습니다. 자, 개인 차원의 비전은 이렇게 네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게 되죠. 첫 번째 미션, 그 다음에 핵심 가치, 목표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비전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비전은 감성의 영역이어서 최대한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크고 도전적이며 대담한 목표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비전의 유형을 좀 살펴보자면 앞서 소개했던 기업의 사례도 있었지만 이렇게 양적, 질적으로
질적 목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마트는 2000년 1250억 달러의 기업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양적 질적으로 비전을 표현한 사례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쟁사와 경쟁 심리를 표현한 어떤 문구를 비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1960년대에 나이키의 비전은 크러쉬 아디다스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롤 모델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죠. 자, 1940년대 스탠퍼드 대학의 비전은 서부의 뭐가 되겠다는 거죠? 하버드가 되겠다는 게 비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만든 교수자의 커리어 비전 사례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켄 블랜차드를 좋아한다는 점은 짐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고요. 저의 비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켄 블랜차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앞서 스탠퍼드 대학이 서부의 하버드가 되겠다는 비전과 유사한 것이죠. 자, 롤 모델을 개인 비전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켄 블랜차드는 이 자칫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이 경영과 리더십 분야를 이 우화라는 장르와 접목해서 짧지만 강한 울림이 있는 작품들을 써왔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1분 경영, 그다음에 하이파이브, 경호, 1분 셀프 리더십인 아브라카다브라,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해라, 굿바이 허둥지둥, 열광하는 팬들,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저의 이 비전은 직장인들의 어떤 경력 관리와 경력 개발에 대한 우화를 창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켄 블랜차드가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션과 핵심 가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제가 이 경력 우화를 창작하는 작가의 꿈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저의 미션은 직장인들의 더 나은 경력을 도움으로써 그들의 보다 나은 삶에 기여한다라는 게 저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 저의 비전을 지향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행동의 기준은 핵심 가치인데, 이 핵심 가치로서는 진정성, 관찰과 학습, 개방성, 긍정성, 자아 성찰이 바로 저의 이제 핵심 가치 덕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전의 구체화이자 결과물인 이 목표는 2023년 첫 작품인 가칭 성장을 출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만들 수 있으시겠죠?